여러분, 집안 이곳에는 절대 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물운이 막히게 됩니다. 네,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 물을 지혜로움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물은 항상 흘러다녀야 하며 이 지혜로움 역시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더 변해감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우물이 마르면 망한다고 하셨으며 이러한 연유로 집안의 우물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 이곳에는 절대 물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한 어떤 물건 그 스스로가 가진 기운 중에서 좋은 기운만 잘 살아나도록 만들자는 것, 그래서 그 기운이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 그것이 또 하나입니다. 네, 지금껏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전자의 이야기들만 해드렸었지만 오늘은 후자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풍수학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집안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이며, 집안에 썩은 물, 고인물이 있으면 그 집안 역시 망하는 집이고, 또한 집안에 있는 우물이 마르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이다 라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하여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배산임수의 원리이며, 이 중 그 임수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이곳의 풍수가 좋다 나쁘다고를 말하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도 큰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좋은 아파트, 또 비싼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네, 바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이곳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큰 강이 잘 흐르는 곳, 잘 보이는 곳에 모여서 삽니다. 네, 이곳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운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즉 호연지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마음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렇듯 이 물이라는 것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물은 절대로 이곳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물은 절대 가운데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식탁 가운데, 탁차 가운데 꽃병을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혹시 드시는 물을 식탁 가운데 두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만일 이러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알 수 없는 재물의 손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수라는 학문은 음양 오행학, 즉 오행의 순환과 그 기운의 균형의 기환을 둔 학문이에요. 네, 오행학적으로 토행은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죠. 하여 식탁이든 탁자이든 어느 곳이든 가운데는 토행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토행은 물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이곳에 둔 물의 기운이 죽은 기운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니 이 소행의 기운이 살아날 수 없어 재물의 지출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여 어느 가정이든 수족관을 두시더라도 꼭 벽에 붙여 두셔야 하며, 꽃병을 두시든 물병을 두시든 절대 가운데에는 두지 마시고 항상 측면 쪽으로 놓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드시는 물도 절대 어디든 가운데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새어나가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면 이 물을 두는 위치가 어떠한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이 집안에서 잘 나오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새로이 입주하는 집이나 또 새로 집을 구하실 때 과연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풍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집안의 설계가 어떻다느니, 또 채광이 어떻다느니, 환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의 터를 마련하실 때 제일 먼저 우물을 팔 자리부터 마련하시고 그 이후에 그에 맞춰 집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줄, 즉 평생 돈으로부터 고생하지 않을 풍수법이었기에 그러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물자리가 바로 수도입니다. 네, 현대는 어디든 수도가 있는 곳이 우물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물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느 집이든 재물은 콸콸 쏟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을 구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물이 콸콸 쏟아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수도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나요? 혹시 물이 졸졸 나와서 답답하거나 불편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일 그러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재물의 부족으로 인해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러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수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물이 마르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것은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요인이며 또한 수도에 물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항상 집을 구하실 때는 물을 시원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집에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모든 것이 과유불급입니다. 네,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없음만 못하다는 것이죠. 하여 집 주변에 물이 많이 보인다면 집 안에는 특별하게 수족관이나 분수 같은 것들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런 집에서는 가능한 어디라도 물을 저장하여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반대로 집 주변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 안에 앞서와 같은 분수나 수족관 같은 것들을 두시면 좋을 것이나 실제로는 물과 관계된 그림 한두 개 정도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네, 다만 사용하시는 물에 불편함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누구는 집 앞에 도로가 있으면 이것을 풍수에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로는 절대로 물이 아니며 물은 그 자체의 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먹는 물에 절대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늘 불편해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것은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고 상승시키는데 정말 최악의 요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에이 물 끓여서 먹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이런 가정은 늘 부정적인 돈, 정상적이지 못한 돈과 연관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말을 합니다. 네, 빚이 많이 생기게 되고 늘 이 빚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풍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청하면 마음이 맑으며 물이 탁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는 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시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네, 탁한 물을 끓여서 먹는 것보다 이 정수기로 나온 깨끗하고 생한 물을 마시고 끓여 드셔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게 되고 절대 돈 걱정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수를 식혀 드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늘 시원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은 성장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물운의 상징인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